테마별 이론과 테마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서 몇 개의 주제입니까? 그러면 109개입니다. 그래서 이 108군데를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가 더 나와서 109개의 주제로 강의 진행하기 위해서 키마카가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지방직, 서울시 군무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응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지방직과 서울시가 통합할 때도 있고요. 지방직이 없는 경우는 또 서울시만 자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방, 서울시 군무원이라는 표기를 교재 테마별로 그 첫 시작할 때 집어넣고 그 본문에도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기간이 어떤 기간이다 그러면 그 기간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CS, KDS, 물론 우리가 시공학이다 그럼 KCS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때에 따른 KDS 기준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된 걸 좀 반영했고요. 그 다음 법령인데 이 법령에 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뭐 산안법, 건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법들이 또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서 야, 이 산업법 공부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예비적 공정표 작성 예시 부분이 되는데요. 자, 우리 예비적 공정표라고 하는 걸 아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었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비적 공정표를 작성하는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작성 예시 문제. 그래서 아마 계산 문제 유형을 몇 번씩 반복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감을 금방 잡으실 거예요. 일단 작성 예시에 보면 제가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을 보면 작업명이라는 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명이 A, B, C가 있군요. 그 다음에 소요일수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 작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결 변호가 나오는데, 자,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일단 ABC 관계를 좀 일단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A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공정의 후속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그 B의 선행 작업이 A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간다는 뜻이고, C는 선행 작업이 없어요. 그렇죠? 선행 작업이 없으면 이 선행 작업이 없는 것 자체가 적단적으로 간다는 거고요. 선행 작업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C가. 그럼 현재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얘가 별도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A와 같은 레벨이다. 근데 끝날 때 그 이상 후속 공정이 없어요. 그럼 현재 C가 이제 그 B와 C가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B와 C가 한 작업에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화살표로만 그려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A, B를 연결하는 거죠. 하나의 이벤트와 이벤트 안에 동그라미 크게 그릴게요. 동그라미 번호를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번호 안 써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번호가 이제 넘버링이 A가 1에서 2번이고 여기 A다. 소요일수는 5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A에서 B로 연결되죠. B로 연결되는데 B 같은 경우는 2에서 3번이다 라고 했고요. C 같은 경우는 없어요. 독립적이죠. 독립적으로 돼서 1에서 3까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죠. 그래서 얘가 C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 작업의 소요일수는 10일이고 B 작업의 소요일수는 4일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예비적 공정표를 작성하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하고 더하면 5가 되죠. 선행 계속적으로 이제 전진법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법. 그 다음에 5가 되고 더하기 4니까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작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0에서 10으로 끝나고 이 가상 작업이 10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죠.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패스는 나머지 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크리티컬 패스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안전관리 관련이라는 학습 주제예요. 우리가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관리적 측면을 보면 국가, 지방, 공무원의 출제가 되는데요.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 관련되는 그 기준이나 규정이 그 산안법이라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방서의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있고요. 건진법이라고 하고 건기법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과거에 건기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기법이라는 안전관리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산안법이라고 그래요. 산안법과 이 건기법이 중요한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KCS에도 안전관리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끔 보면은 이 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그 안전관리 관련법이 산업안전관리법이 있고 건기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안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 산업안전관리법은요, 우리가 보통 작업자, 노무자라고 하죠. 이 노무자의 안전에 관련된 주로 신체의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주가 될 거고요. 이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이 안전이라는 건 주로 시설 있죠. 구조물의 시설에 관련된 이런 관리적 측면이 커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 안전관리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그 처리 부분과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시설에 관한 이런 비용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출세가 이 비용에 관련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KCS에 보면 건축공사 일반 사항 중에 안전관리 관련된 사항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간별로 약간씩 출제의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 시험 또는 공사공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관련법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주제별로 안전관리에 관련된 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제가 짚어서 요런 것들은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산안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 이 보건법에 관련된 산안법, 이 산안법에 관련된 법령 규칙 중에 용어 정의가 있으니까 용어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산업재해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읽어보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게 누구야?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노무자가 중요하거든. 노무자의 안전.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등등등 뭔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요. 뭐 중대재해란 해가지고 좀 재해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그 범위는 뭐냐 그랬더니 1, 그죠? 2, 10이에요. 1, 2시. 그래서 사망자 1명 이상, 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자, 또는 그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그러니까 1, 2, 10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나와요. 자, 사업주는, 그쵸. 당연히 등등등, 우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책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보조하고 등등등 수행하는 사람을 둬야 한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별표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 하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이에요. 20억 기억하세요. 20억.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참고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건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이 있겠죠. 이 선임 대상이 뭐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예요. 안전보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그 사람들의 노무자의 어떤 보건적인 어떤 그 부분을 책임질 사람을 선임하는 건데 선임 대상이 건설업 800억
응?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데 둘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건설업 800억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건설업 800억 이상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산안법의 시행규칙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정해놓고 자 그러면 노무자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돈을 제출을 해야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사용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건설공사 도급위는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공사의 금액이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이면 결국 그 비용만 해더라도, 그쵸? 거의 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일 때는 매월,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가 끝난 후에도 1년 동안 보존을 해라. 네가 4천만 원 이상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4천만 원 이상일 때, 자, 명세서 작성하고, 이때 얼마마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매월마다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 대상이 뭐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노무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대부분,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비용이 많아요. 그럼 보면, 자, 일단, 임금이 있겠죠. 임금. 그 관리자의.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 보호구 누가 착용하는 거? 노무자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단비, 노무자가 진단받는 거잖아요. 보건교육비, 노무자가 교육받아야 되는 거고,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어때요? 사람한테 지급되는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계산 기준인데, 자, 이 다음 보면 5억 미만은 2.93, 이건 꼭 기억하셔야죠. 5억 미만은 5.93%야. 근데 5억에서 50억 하니까 기초액 있고 비율이 있어. 자, 보세요. 그럼 5억이 전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93에서 1.86%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5억에서 50억까지는 기초액 플러스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50억 이상이면 이렇게 비율이 또 나오는 거고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경우라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비율이 나와. 일단 5억 미만도 2.93이다. 하나만 또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참고 삼아. 그죠? 자, 우리가 이 정도 듭니다. 뭐 2.93%도 작은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이 나와. 그럼 우리가 해로운 거잖아. 해로운 거. 그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쵸? 이 방지 계획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1번 보니까 뭐 전기 사용 계약 용량이 이렇게 이상이다. 이런 게 있고 기계 기구 및 설비가 있고 뭐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뭐 우리 밀폐 환기 배기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그렇죠? 지상 높이가 31m 이상, 연면적 3만 제곱 이상,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인 다음 시설인데 일단 31m 외우고 그렇죠? 31m 외우고 이 중에 3만을 딱 외웠어요. 근데 5천짜리가 나오는데 5천짜리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법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럼 다중형 시설이라고 있죠. 다중형 시설 하면 문, 그렇죠? 판, 의, 숙, 종, 운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시설에 지하 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문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에서 법규 건축법규 많이 공부했던 거니까 그래 뭐 다중이용 시설에 하는 뭐 준할 정도의 어떤 시설 용도와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은 그래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규모의 건설공사라 그래서,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인 뭐 설비나 단열공사가 있을 거고요. 자, 굴착공사로 10m 이상, 그쵸.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다리 건설, 그죠? 터널, 그쵸? 터널. 그 다음에 등등등 나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시설들은, 현재 무슨 얘기?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19년도 20년 9까지 기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나올 수 있어. 한 번 나오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상 이렇게 건축물 잘 외워서 31, 3만 5천 제곱 다중이용 시설에 관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건설공사라 해서 이제 뭐 요거 깊이가 있고 최대 지간이 있으니까 10m, 50m, 그죠? 터널 이런 거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우리가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용어적 정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용어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용어 쓰는 용어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건축 시공의 총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아요. 뭐 담당원이라든가 발주자라든가 수급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시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급인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이런 건 우리 방금 산안법에서 본고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검사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 그래서 뭐 산안법에 의해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에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쵸? 산안법에 의해서, 총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현장 대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건설사를 대표로 현장에, 와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수급인, 시공자가 임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전 및 보건관리라고 하는 게 지방직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시급인 시공자죠. 뭐 시공자는 뭐 등등등 뭐 관련되는 어떤 의무 기준인 의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 자, 시공자야 다 수급인이 그렇죠. 수급인이 해야 할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2번, 뭐 3번, 4번 읽어보세요. 이거 시공자가 그냥 당연히 자기 현장 관리를 위해서 뭐 이런 안전관리를 뭐 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보건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게 중요하죠. 뭐 공사 현장에는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뭐 관리하도록 하고요.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뭐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그냥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 계획,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자, 색깔을 좀 발리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되는구나. 누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안전보건 조직에 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는데, 뭐 1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라면, 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도록, 뭐 보건관리 대행기관으로 대행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임 대상이 아닌 규모의 건축 공사장에는 당연히 이제 전문기관이 이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안전보건조직의 관리 감독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기법이라고 그래요. 건기법. 어떤 분은 이제 건진법이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원래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뀐 지가 한 10년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옛날에 건기법이 건진법으로 바뀌었어 라고 하지만 어쨌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기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 기술에 관련된 이 법들은 다 건기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 건기법상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의 물리적 측면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게 이제 건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건기법의 안전관리 계획 및 비용, 이것도 비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안법에 있는 비용과 건기법의 비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기법상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또 나와요. 굉장히 공부가 좀 어렵네. 그죠? 일단 첫 번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시특법이라 특별법이잖아. 특법. 그쵸? 왜냐면 시설 물자를 쓰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외우기 힘드니까 시특법 따르면 큰 건물은 1종 아니면 2종이야. 1종이 크고 2종이 작은데 이 건축물 같은 거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2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잖아요. 건기법상. 그럼 일단 2종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 16층 미만이라고 나와. 그럼 뭔가 이상하죠? 아니, 그럼 16층 이상은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0층 이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0층 이상인 것은 요 대상인데, 요 16층 미만은 요거 2종 시설물에 해당하니까, 16층 이상은 여기서는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10층 이상, 16층 미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가끔 보면 16층 이상은 안 하는구나 하면 안 되고요. 2종 시설물의 건물 규모가 16층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건기법상 안전관리 계획은 건축물이 얼마 10층 이상이면 해당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체 공사 10층 이상이면 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많죠. 그렇죠. 십자 많아. 그다음에 지하 10m 이상 굴착. 그죠? 자, 그다음에 폭발물은 뭐 20m, 100m짜리가 있어요. 가축. 20m 안에 실험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용하는 가축이 있는데 폭발물을 사용해야 돼. 이럴 때는 뭐 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건설기계 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쭉 보니까 10m 이상 높이가 건설기가 사용되는 그것이 10m 이상이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타워 크레인 같은 당연히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우리가 시특법 1종 2종은 당연히 큰 건물이니까 해당하는 거고, 자, 굴착을 할 때 10m 이상, 그다음에 층수는 10층 이상, 하다못해 해체 공사 중 10층 이상, 뭐 이렇게 리모델링 들어가도 뭐 대상이고, 이 폭발물일 땐 20m, 100m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m 안에 시설물이 있구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그러면 폭발물 사용하니까 이것도 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지라고 해서 1종, 2종, 10층, 그렇죠? 나머지 뭐 참고 삼아.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 뭐 잘 1종, 2종 중요하고 그다음에 10층 이상 이렇게 하면 건물 높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그 굴착도 10m 지하로 그다음에 장비도 10m 이상. 이런 건 이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 이거 그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안전관리비에 대한 그 건기법상 그 지급 대상이 나와요. 지급 대상. 그럼 이 안전관리비 항목이 뭔가 보면은, 자, 안전관리 계획 작성,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그러니까 계획 작성 비용, 당연히 계획 작성 비용, 여기 대상이고, 그 다음에 안전 점검 비용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 방지 대책 비용도 대상이고,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이 시설에 관련 안전관리 대책이거든요. 이런 비용, 당연히 지급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죠. 시설에 관한 운영 비용, 시설에 관한 뭐 확인에 관한 필요한 비용, 그렇죠? 가설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 비용, 시설이요. 시설을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대부분 뭐예요? 뭐 시설 계획과 시설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련되는 이 점검이라든가 요런 데 필요한 비용들은 다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지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법과는 약간 관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섞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관점적으로 딱 봤더니 얘는 시설이야 아니면 노무자야 생각해서 딱 문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나오잖아요. 건기법이죠. 건기법. 좀 복잡해요, 이거 보면. 뭐, 총괄 안전관리 계획에서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그쵸? 계획을 작성해라. 나온 거고요. 그럼 1번, 2번, 3번 쭉 나와요. 쭉 읽어보시고, 야, 이런 게 있구나. 뭐, 이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거 어떻게 외우겠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서 공정이라고 있잖아요. 가설공사부터 쭉 나오는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까지, 뭐, 세부적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보면, 우리가 이제, 안전점 계획표면 안전점검표, 시설물의 안전성 계산서, 이런 것들도, 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쫙 보니까 헷갈려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죠? 그 정도만 잘 봤어도 괜찮아요. 그럼 산안법의 중대재해, 1, 그쵸? 2, 10이잖아요. 그럼 4번은 없잖아. 그죠? 예?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 1, 한 명 이상. 자, 동시 2명, 동시 10명. 1, 2, 10.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산안법 중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이 건설업 공사금액 얼마 꼭 외우라 그랬어요. 안전관리자 20억 이상이면, 그쵸? 이거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20억 이상이면, 우리가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돼. 안전관리자 선임은 20억 이상 꼭 외우시고요. 자, 산안법에 보면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 항목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외울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 들어가는 임금, 사람에 들어가는 보호, 교육. 근데 딱 보니까 나머지 뭐 시설에 들어가는 안전점검이잖아.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걸 외울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이 관점이 이거는 안전점검이 시설, 건기법상 안전관리 비용이잖아. 그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도 물어봤는데, 자, 보면 이제, 임금, 그죠? 그 다음에, 안전장구,
작업자가 써야 되는 거고, 인건비네, 기술지도비. 자, 그 다음에 가설구조물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뭐예요? 사실은 이거 건기법상, 안전관리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돈인지, 시설에 어떤 뭔가 투입할 돈인지, 이것만 잘 생각해도 맞힐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AI가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딱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산업법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이렇게 나와요. 자, 옳지 않은 건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 30m 이상? 우리가 30m 3만 제곱 딱 나온 다음에 5천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5천 제곱 이상인 이 다중시설이죠. 준다중이 아니라 다중시설 용도, 문파, 종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나머지 5천, 10m, 50m, 터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때 31m, 3만 제곱, 그죠?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 용도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우리 표준시방서 안전보건 조직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자,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라면, 자, 안전보건 조직 구성된 현장의 경우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고요. 공사 현장에는,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고요. 자,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는 관리 감독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기관 있죠. 재해 예방 전문기관 있죠. 요렇게 해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조직이 구성된 현장의 경우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산업재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비치해라.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건기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일단 이 규모가 중요하겠죠. 규모가 중요한데, 자, 1종, 2종은 당연해요. 자, 그 다음에 10m 이상, 그 다음에 폭발물 20m, 100m. 자, 6층 이상, 자, 16층 미만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근데 뭔가 6층은 좀 그렇다. 십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0층 이상,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0층 이상. 그러니까 항상 건물 규모를 봤을 때 1종, 2종, 자, 10m, 10층.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0m, 10층.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키워드별로 암기 노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건기법상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자, 공정비 안전점검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안전관리비 지침행. 근데 근로자의 이런 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산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안법. 그렇죠? 근로자 중심이 되는 거 산안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외우지 않아도 제가 항상 그랬죠. 관점으로 문제 맞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네. 그쵸? 이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그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그 재해가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야,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뭐 특정인으로 한정했지만, 야, 중대재해처벌법 나온 이후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경영상 지장을 주는 자나 뭐 공무원들한테도 그 책임을 물겠다고 그 처벌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지방직에서만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앞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책임지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목적하고 나왔죠. 자, 목적을 딱 봤더니 중요한 게 자,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관련된 법인의 처벌을 규정한다라고 나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과 작업자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위험한 행동,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가 있을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을 수 있어. 왜, 가끔 이렇게 재해가 나타나면서 길 가던 시민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까지, 산업재해 품이라 시민재해를 말할 수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한테 관점이 되는 건 중대산업재해겠죠. 그래서 우리, 중대산업재해란 해가지고요. 우리, 중대한 재해라는 게, 중대한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한 재해라고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자에 붙여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보면 중대한 재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1, 얘는 2, 10이죠. 얘는 1, 그쵸? 얘는 6개월로 증가했지만 2, 3이에요. 동일 유형줄 3년, 1년에 3. 그러니까 얘는 1, 2, 3이에요. 1, 2, 3, 그쵸? 얘는 1, 2, 10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는 보면 동시이명, 동시열명. 얘는 1, 2, 3. 그쵸? 6개월 이상이야. 얘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 다음에 동일유형 질병자 1년간 3명 이상.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1, 2, 3 기억하면 돼요. 응?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암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자, 중대시민재해란 해가지고요. 우리가 원료 제조, 공중이용 시설, 공중교통수단의 등등등,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란 해가지고 근로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란 해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어쨌든 사업을 하는 자는 다 사업주로 본 거고요. 이 경영 책임자 중요하죠.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하는 자다라고 해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등등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요 경영 책임자 등에 포함되고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장. 그게 뭐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경영 책임자 등으로 해서 이 관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굉장히 파급이 높죠. 그 다음에 지원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5명 이상, 5명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5명 이상일 때는 적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와 경영처 등의 책임 경영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정되어 있어요.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 관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지방지 23년에 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1개월. 그쵸?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해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1개월 미만으로 끝나요. 라고 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공사 개시 후죠. 후에 지체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되는데 1개월 미만일 때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위험성이란 용어적 정의가 나오고 유해 위험 요인이란 나오고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이 진단을 이행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자,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이 관련된 문제 유형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용어 중 가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쭉 보니까 책임질 사람과 책임 안 질 사람인데 종사자는 책임 안 지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고요. 중대산업재해 1, 2, 3. 1, 2, 3. 그럼 몇 번이야? 4번이겠네. 그죠? 그쵸? 굉장히 쉽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유사하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앞으로.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중 가로에 대한 적당한 거, 이게 5명이죠. 5. 그쵸? 예. 5. 그래서 우리가 5명 미만은, 5명 미만은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그래서 현재 관련되는 것들 보면,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뭐 사업장에, 등등등은 적용하지 않냐는 데니까 5명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5번, 그죠? 예, 잘 안 보이네, 그죠? 다시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 뭐 시특법이라 그래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원래 특별법이란 법률인데, 이 법률 이름이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뭐 시특법이라 하고요. 시특법에 관련된 것들이 뭐 지방제에 나온 적도 있지만 앞으로 국가나 공무원 시험에 나올 거고, 공사공단 같은 데는 뭐 시특법에 관련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시특법에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1종, 2종의 구분 같은 게 있거든요. 특히나 1종, 2종의 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목적이다 그래가지고요, 뭐 시설물의 안전정원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등등등 뭐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 용어 정의, 뭐 시설물 해가지고요, 우리가 뭐 1종 또 2종 시설물 3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1종, 2종 큰 거고요. 소규모는 3종이라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라고 해서 현재 보면 그 점검자가 들어가는 게 진단자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안전점검이다 그러면 자, 유관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검사하여, 그렇죠? 자, 어떤 뭐 조사하는 뭐 행위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수준에 따라 정기 점검이냐 정밀 안전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정기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밀하게 할 거냐,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정밀 안전 진단, 진단이라 하면 상당히 좀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등등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등등등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그러니까 보수 보강까지 제시하니까 뭐라 그래요?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단은 그래서 우리가 측정만 하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자, 긴급한 안전 점검이라 해가지고요. 뭐 재난재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렇죠? 신속하게 실시하는 점검. 그러니까 신속하게 나오니까 신속이 바로 긴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기본계획, 시설안전계획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는데, 국장관은, 그쵸,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 시설의 종류,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외우기 힘드니까. 물론, 건축물이 주가 되죠. 건축물 먼저 보면, 자, 일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 굉장히 크죠? 응? 그 다음에 이제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 이상.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로, 철도 해가지고 이제 500m 이상이냐, 100m 이상이냐, 그 다음에 뭐 교량일 때, 그 터널일 때, 1km, 1000m 이상이냐, 뭐 길이와 무관하게 터널, 무리와 무관하게 2종인데, 그 중에, 1km 이상 되면 뭐 1종으로 봐, 이런 얘기잖아.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건. 그죠? 뭐 지방상수도가 또 일일 공급 능력이 3만 톤 이상일 때 1종, 그 미만일 때 뭐 2종,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건축물이야.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제곱. 그때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 그래서 1종, 2종 구분하고 이외는 다 3종이라 하겠죠, 건축물도. 근데 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그리고 2종인데, 1000m 이상의 터널은 1종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 교량도 100m 이상이면 2종 시설로 보는데, 이게 500m 이상 되면 또 1종으로 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쭉 정리해 준 게, 요 관련된 것들을 다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보는 거예요. 참고삼아 보고요. 그 다음에 제 3종이다라고 해서 1종, 2종을, 아닌 거. 그쵸? 소규모, 시설물 얘기하는 거고, 3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관련된, 유형들 알아볼게요. 관련된 유형.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은, 문제는, 시특법이죠. 시특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자,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이 나오는데, 자, 시설물은 1종, 2종, 3종. 자, 안전점검이란, 자, 유관이나 기구를 위해서 검사하는 거. 자, 정밀안전진단에 뭐가 나와야 돼? 보수 보강 등이 나오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신속하게 나오면 뭐가 나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긴급안전점검이죠. 긴급. 신속하게 나오면 긴급안전점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설물의 시특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의 그 종류와 규정 규모를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일단 도로 및 그 철 교량, 그쵸? 이런 건 100m 이상일 때 2종이잖아. 그죠?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 무한하고 16층 이상 3만 제곱 이상 건축물. 자,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제 나름대로는요, 여러분들 그 안전에 관련되는 것들 모아서 제가 예상되는 지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뭐 출제가 여기 안에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지만 공부가 좀 쉽진 않죠. 특히나 여러 가지 법령이나 기준이 비슷한 게 나오니까.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이 항목별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령으로 정리하시면 그 큰 무리 없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보시고 시작하시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시공 테마 특강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면 될 겁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본 강좌 때 뵙도록 합니다.